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자, 대차 거래 잔고들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이 이제는 어제, 그제부터 해서 꽤 지금 대차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HMM도 이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쪽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펄어비스도 있고요. 게임 쪽에. 또 솔리드, 양자 쪽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은 뭐 양자판 아닙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대표, 대차 상위 종목 중 거래 많았던 종목 중에서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은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예상가는 좋아요. 오늘 이제 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저께 좀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어제 좀 밀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화권 뭐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좀 제약상이 되면서 사망자가 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코로나19 뭐 진단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조금 이제 이런 그 재료가 좀 이제 그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때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공매도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뭐 그 니파 바이러스라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오늘 이제 뭐 지금 예상가는 좋은데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그 급등락의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의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론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그야말로 이제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또 어떤 그 재차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장, 뉴욕장에서 모더나가 오랜만에 튀어 올랐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코로나19 또 퍼질까봐 그렇죠. 뭐 백신 같은 것들 다시 맞아요. 이 테마가 좀 갈 것 같은데요, 대표님. 우리 글쎄요. 국내장에도 나빠가는 수도 있고요. 뭐 이게 글쎄요. 뭐 이제 오늘 또 상승의 또 방향성에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가 변동성.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는 아주 극히 소량만 좀 이제 그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또 바이러스 테마는 인정. 그러나 변동성은 유의하자. 자,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어떤 종목 봅니까? 저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좀 에너지 관련돼서 SK 오션 플랜트를 좀 얘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 혹은 원전 이런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정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태양광이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감세 축소 우려감으로 이제 신재생 태양광하고 전기차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대요. 네, 신재생도. 좀 밀렸거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서 없습니다. 풍력은 미국은 풍력 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이란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SK 오션 플랜트는 기술력이 이미 확인된 기업이고 어쨌든 풍력은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차에 는 이유는 좀 뭘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풍력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태양력은 돼도. 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단기 이슈로 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또 어제 CS 베어링 그쵸. 상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대차 거래가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에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그런 건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이제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는 저평가에서 벗어날 때,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코리아? 네. 한국. 자, 이동근 대표. 예.
앞서 이제 그 앵커께서 직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상당히 겹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주회사 얘기예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주회사의 주가들이 좀 심상치가 않은 측면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지주회사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면 저 PBR 관련주들. 네.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무겁기로 소문난 태광산업 같은 주가가 지금 안 보셨겠지만은 네. 주가가 거의 단기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숙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숙지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 PBR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안쪽으로 얘기해서 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뭐 이제 그러한 어떤 뉘앙스까지의 발언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PBR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주사들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뭐 SK 같은 경우 0.37배입니다. 네. LG는 0.39배예요.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LS가 이제 한 배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들은 저는 지금부터 어떤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LG만 예를 들면은 25거래일 동안에 22거래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어떤 이런 어떤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밸류 프로그램과도 맞닿아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시장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지주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지주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정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 이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 주 LG입니다. 제가 그 수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주 LG를 큰 손들이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만성 저평가인데 외국인들이요. 여기 보시면은 4월 초에 마치 뭘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 주 LG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4월 기점으로 쭉 타고 올라가죠. 기관도 여기 4월 17일부터 사기 시작하더니 외국인들은 거의 뭐 며칠 있지만은 사고 있고 기관도 지금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죠. 왜 이런 만성 저평가인데 이제 숙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PBR 0.8배 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안 가면 불이익. 근데 이동훈 대표 이제 대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몰아붙이면 좀 되나요, 주식은? 이게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뭐 밸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기업들의 어떤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이런 지주회사들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어떤 뭐 승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어떤 인위적 세금 부담이라든가 저평가.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만 좀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네. 많은 종목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LS의 예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지주사들은 지금 가격대에선 사실은 크게 우리가 뭐 우려할 필요가 없는 만약에 이제 뭐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지주사 또 무슨 홀딩스 이름 붙은 건 하는 건 아니다가 불문율인데 자 이번 대선 이후에 바뀔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유창희 본부장의 코리아. 네. 사실 요즘에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관세, 또 대선, 변수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네. 다른 하나에 또 관련된 섹터나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가고 있는 거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예. 최근에 보면은 K-뷰티, K-컬처, 뭐 K-푸드. 그러니까 K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붙은 섹터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거는 외부 변수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고 또 그 기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 글로벌하게 없다라는 부분들이 매력을 자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용 의료 쪽으로 계속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기업 계속 신고가 행진. 어제 오늘 보면 휴젤, 휴메디스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화장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약간 컨텐츠는 쉬어가고 있지만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 신고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기업이 사실은 뭐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자, 지금 그동안에는 2년 가까운 저평가였습니다. 자, 근데 뉴욕 증시가 좀 멈춰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죠. 코리아에 대한 또 집중적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 보면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0.9% 이제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또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선 테마 하나를 좀 보도록 하면은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든가. 아마도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던 배당 쪽에는 좀 방점을 찍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동훈 대표 그렇다면은 이참에 우리가 좀 떨리고 그럴다면은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배당주들을 한번 찾아보고 선점해보는 그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네. 뭐 앞에서 한 얘기들하고 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어떤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꺼내 드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완화입니다. 분리과세. 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은 15.4% 세금 냅니다. 맞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최대 49.5%까지 종합과세가 되고요. 네. 여기에다 아시겠지만 배당락으로 인한 또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배당주를 사가지고 정말로 뭐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캐파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어떤 분리과세라든가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 어떤 그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이제 쉽게 네. 얘기해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죠. 네. 뭐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현대엘리베이터, 뭐 쉘석유, KTNG 이런 종목들이 쉘석유, 꼽는데 네. 저는 이제 업종을 꼽자면 금융주가 제일 조금 그래도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제일 쉬운 업종들이 아닌가. 뭐 증권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금융주사들도 그렇고 항상 배당이 굉장히 그 꾸준하게 많이 주는 형태의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향후에 좀 그 투자 유인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금융주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PBR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업종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향후에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당주를 노린다는 분들은 실은 자산가들이잖아요. 네, 맘 편히. 그러니까 종합과세 다 이게 두드려 맞으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지금 국내 배당주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배당주 자체 시세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하시고요. 오늘 보면 양자, 우주, 조선, 앞서 말한 바이오, 2차 전지 요 5개가 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우주항공은 저희가 프리마켓에서도 봤고요. 양자 쪽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유창희 본부장, 양자 쪽 실은 이제 미국의 양자 기업과 우리 양자 기업은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뭐 많이 그쪽은 네, 실적도 찍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름 오늘 시세 좋아요. 우리 국내 K 양자도. 네, 뭐 약간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되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좀 많이 소멸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가 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KCS 등이 한 3에서 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승을 가지고 좀 매기가 붙었다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 양자 쪽보다는 최근에 보면 이슈가 계속 좀 대선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가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좀 반등을 좀 더 준다라면 비중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차라리 가려면 DWB 퀀텀으로 가라. 미국 증시로 가라. 자, 이런 와중에 그래도 오늘 양자가 테마는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ICTK가 방금 상한가를 쳤네요. 예, 상한가에 돌입을 했었고 상한가에 가니까 엑스게이트도 좀 움직이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양자들 지금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역시 실적 그렇죠. 네. 뭐 하나라도 정말 실적이 찍히는 것을 유창희 본부장은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이동훈 대표하는 바이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거의 바이오가
어디 저기서 언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하시는데 오늘 보면 알테오젠도 3%, 또 유한양에도 3%대 나오고 있고요. 자, 바이오들 어떻게 팔아볼까요? 사실 바이오는 이제 악재의 요인들이 거의 다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를 눌렀던 악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약가 인하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관세입니다. 예, 안 두- 나왔잖아요. 예, 아직 안 나왔는데 예.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하락이라든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물론 이제 관세가 향후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다면은 한 번의 충격은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주가로는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많은 종목들이 주가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뭐 이것이 단기적인 테마든 뭐든 간에 다시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물론 이제 진단주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전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또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제는 바이오 업종은 조금 어느 바닥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지금 뭐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만큼 어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상당히 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네. 그런 악재들의 좀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좀 공감대들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오늘이 좀 반등이 나고 있고 뭐 여러 종목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이제 10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바이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단기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된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언제 나올지 네. 모른다 그런 두려움인데 주가는 이미 가 있으니까 예, 나와도 괜찮고 금리 부분도 떨어지는 타다가 올라가가지고 또 눌렀는데 이 정도라면 또 금리도 이제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이오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선이 또 오늘 좀 힘을 내고 있어요. 좋아요. 늘 1등이었다가 잠깐 1등 뺏기니까 사람들이 와 걱정했는데 역시 네. 조선이네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오전중 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되겠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좀 약했었던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네. 사실은 이들은 그동안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쉬어갔다가 먼저 좀 턴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냥 가버리네요. 네, 그리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의 어떤 모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위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기자재 쪽으로 사실은 기자재도 그동안 좀 못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오는지, 그럼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면 한 5월 말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흐름을 좀 잘 보면서 없으신 분들은 매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 조정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기간 조정으로 끌고 있었던 거지. 쉬었다가 치면 50일 신고가. 그렇죠. 쉬었다가 치면 50일 신고가. 이런 패턴이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략 포인트를 일단은 보유자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네, 저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가지고 있다 말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모든 주식을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만 약간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내가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뭐 한 번에 다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놓는다라면 한 30% 정도는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왜냐면 이게 뭐 짧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나 H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5일선 매매가 통하는 업종이 지금 조선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큰 가격이 조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자, 조선 쪽도 바라봤고요. 우리 이동근 대표와는 종목 좀 보도록 할까요? 현재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가 관심 갖는 종목이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흐름 보면은 이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다시 이제 그 5일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저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미용기기 쪽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넣을 수 그렇네요.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오늘 그 끌고 있는 종목들은 뭐 휴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휴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나왔는데 네. 결국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조정을 크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조정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 뭐 굉장히 좀 조정을 깊이 준다면 그 눌림목에서 좀 사고 싶은데 네. 그럴 기회를 잘 안 주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휴재도 오늘 좀 그런 최근에 보면 딱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61선 이 정도까지 딱 밀렸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타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근데 60일선이라고 해도 낙폭이 적어요. 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네. 지금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서 조선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미용기기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휴재 같은 종목을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또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뭐 종목들이라든가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그 뭐 건설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 저는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DLNC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내수에 대한 기대감들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뭐 지금 이제 1차적인 추경 이후에 또 대선이 끝나면 또 이제 새로 더 추가적인 추경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악재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저는 현대건설이라든가 DLNC의 움직임이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젤, 현대건설 아마 지금 차트를 열어 보시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느 팀에 이 종목들이 이랬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우리 유청희 본부장도 얘기했고요. 조선, KBT 쪽은 일단 이게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조금은 또 투자해서 먹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